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어쩌면 마음속으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셨을 바로 그 주제, 상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상속법의 아주 중요한 두 개념, 기여분과 유류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아니, 내가 평생 부모님 병수발 다 하고 모셨는데 저기 멀리 살면서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형제랑 똑같이 나눠 가지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이죠. 과연 이 마음에 사무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법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명쾌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여기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제 판결 속에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1억 6천만 원을 둘러싼 상속 분쟁.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법원 2013-60753 사건인데요. 자, 부모님이 한 자녀, 그러니까 피고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이 자녀에게 총 1억 6천만 원을 주셨죠.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자녀들, 즉 원고들이 소송을 걸어온 거죠. 아버지가 형한테 준 돈에서 우리 목 내놔! 이렇게요. 네, 바로 이 돈, 1억 6천만 원. 이 돈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정말 중요한 분쟁의 씨앗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속법의 두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 하나는 기여분, 다른 하나는 유류분입니다. 먼저 기여분이 뭔지 볼게요. 이건 아주 쉽게 말해서요. 부모님을 특별히 모셨거나 아니면 부모님 재산을 불리는데 아주 특별한 공을 세운 자녀에게 주는 일종의 특별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셨던 자녀는 이렇게 주장한 거죠. 내가 받은 1억 6천만 원? 그거 내가 부모님 모신 대가로 받은 내 기여분이야. 자,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유류분은 뭐냐? 이건 말하자면 상속계의 지정석 같은 겁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은 큰아들에게 준다라고 했어도 심지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다 줘버렸어도 다른 자녀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목, 이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정말 막강한 권리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은 애초에 태어난 목적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기여분은 어떤 특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죠. 반면에 유류분은 그냥 자녀라는 그 관계 자체만으로 최소 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기여분은 돌아가신 후에 남아있는 재산을 나눌 때 주장하는 건데 유류분은 이미 사라진 재산까지 다시 끌고 와서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부모님을 모셨다는 기여분이라는 이 방패가 다른 형제들이 내 목 내놔 하고 찌르는 유류분이라는 창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죠.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대법원의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기여분은 유류군과 서로 관계가 없다. 와, 정말 단호하죠. 그냥 관련이 좀 적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째, 기여분이랑 유류분은 애초에 목적도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제도다. 둘째, 그러니까 당연히 기여분 관련 법 조항을 유류분 계산할 때 갖다 쓸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이 인정된다고 해도 유류분 계산을 할 때 이만큼은 기여분이니까 빼고 계산할게요.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부모님을 모셨던 자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받은 그 1억 6천만 원은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자, 판결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진짜 중요한 건 아니, 왜? 이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그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박흥수 변호사님도 분석에서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법원이 오케이, 그 1억 6천만 원 전부 당신이 부모님 모신 대가, 즉 기여분으로 우리가 공식 인정합니다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줬다면, 그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요. 그래도 결론은 똑같다 입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류분이라는 녀석의 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유류분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미리 준 재산까지도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다시 쫙 끌어당겨서 계산에 포함시켜요. 그런데 기여분은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재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인데 기여분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애초에 싸움의 무대가 다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에 이런 조항이 있긴 해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건 유류분으로도 못 뺏어간다. 이걸 보면 그럼 기여분이 이기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요, 돌아가신 후에 남아있는 재산을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방패예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라는 형태로 날아간 과거의 화살까지는 막아주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뚜렷해도 그것이 생전 증여의 형태로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상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그 금액 1억 6천만 원 전체가 예외 없이 계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복잡하고 조금은 머리 아픈 법적 다툼에서 우리가 딱 하나,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한다 하는 최종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 물론 정말 고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 마음과 희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적어도 차가운 한국 상속법의 눈으로 볼 때 그 효도의 대가로 살아계실 때 돈을 받는 것과 돌아가신 후에 나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법의 잣대는 안타깝지만 별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대법원 판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당신의 가족은 이런 상속 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아마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형제 간의 다툼을 막으려면 막연한 감정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철저한 법적인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